예, 박사님께서는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보다는 오히려 불교라든지 또는 그 동양 사상을 많이 접목을 해서 치료법을 개발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치료법은 상당히 참 독특하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동양 사상에 대해서 치료에 접목시키려고 매료를 느끼고 공부를 한 것은 사실인데 크게 독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정신분석학도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 맞는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용이한 환자들이 많다, 효과적인 환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불교라는 것이 결국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없애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저는 해석을 잘 해주지 않고요. 환자분들이 깨우칠 수 있는 화두의 어떤 질문을 주로 던지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스스로 제가 해석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고 훨씬 그것을 잘 실천에 옮기는 경우도 용이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명상법을 가르쳐서 명상을 해보라 그러고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명상을 했을 때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든가 또 명상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자기들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 의학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들리는군요. 예. 의학적인 접근은 상당히 빠른 방법이는 분명하지만은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또 동양사상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떤 환자분들 각자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분의 종교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그 환자의 믿음 체계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이제 효과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깊이는 없지만은 나름 이제 각각의 종교에 대해서 좀 공부는 조금 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국대학교 의대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갈등 치유 연구소다. 그런 연구소가 있어서 그래서 갈등 치유의 그런 어떤 그 연구 대상이랄까요? 그것이 뭐 어떤 겁니까?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얘기하면 내가 뭐 어떤 갈등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이 방패공단과 함께 작년하고 올해에 갈등 치유 아카데미를 개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등 당사자들끼리 사실은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서로가 다름을 알고 서로가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공감하게 되고 이러한 모임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 해소에 조금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저희들 교수들이 아주 다양한 그 과목, 전공 과목의 교수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정신병자들, 그 정신 환자들 많이 그럼 만나게 되시죠? 어떻습니까? 사회적 스트레스로 해서 사실은 이제 정신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정신과 환자들은 그 스트레스가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을 못한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사실 정신질환자들이 뭐 일반인보다 범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누구나 다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내과에 간다고 해서 다 위중한 병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감기 한번 걸릴 수 있듯이 만약에 누구나 다 불면증이 걸렸다면 불면증인 순간은 정신과 환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우리가 좀 부정적인 편견을 좀 갖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고요. 오히려 정신과 환자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우리 일반인보다 적고 우리가 똑바르지 못한 어떤 인성 때문에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에도 그 행복의학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행복의학이 하나의 그
나의 궁극적인 목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그 의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 행복의학은 대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행복이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목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생각, 한 마음 바꿈으로써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행복한 그런 마음, 늘 행복한 태도를 갖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늘 행복을 느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개 과거에 얽매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항상 집중하면 되는데요. 현실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에게도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네네네. 행복에 관한 한. 네네. 나는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그런 생각에 항상 빠져 있는데 네. 그걸 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도 좀 더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참 많은 좋은 얘기 또 좋은 활동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공 박사의 진단과 같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나 그러나 계층 간의 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현대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마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다 따뜻하게 우리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건강한 마음 지킴이 사공 교수의 건투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경주환경보호협의회 박도문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톡톡동해인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영일대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 사원 박사의 어떤 모든 면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변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100점에 한 몇 점 정도 본인이 점수 아, 주셨습니다. 오늘 한 거요? 즐겁습니다. 즐겁다는 것은 100점을 의미합니다. 행복 전도사가 되려 네. 그러면 네. 앞으로 표정이라든가 춤 네. 이런 게 약간 개그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충분히 개그스럽지 않았습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